밤 죽어야 했던 사람은 저였습니다. 칼이 번뜩였고 비명이 끊겼으며 골룡포는 피로 젖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왕이 죽었다고.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살아남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서방. 한양 뒷골목에서 쌀 한 톨 얻어먹기 힘든 천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날 궁궐 깊숙한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 얼굴이 광해군 전하와 닮았다는 것. 내 놈이 오늘부터 왕이다. 제게 골룡포를 입히며 속삭였습니다. 칼을 맞아라. 독을 먹어라. 죽음을 대신하라.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능양군, 서인들. 언제 어디서 칼이 날아올지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대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왕의 얼굴로 살아가면서 알게 된 진실은 광해군이 폐위된 진짜 이유, 그리고 그날 밤 저를 죽이려 한 자의 정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으로 자리를 함께 해주세요. 궁은 늘 조용합니다. 조용하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소문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불려갔습니다. 한양 저잣거리에서 쌀 한 가마를 옮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제 앞을 막아섰고 따라오라는 말 한마디만 남긴 채 저를 가마에 태웠습니다.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천민에게 선택권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문이 닫히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고 비단발 너머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마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앞에 옷이 놓였습니다. 골룡포였습니다. 용이수 노인, 오직 한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그 옷. 입어보라.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민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은 없었습니다. 대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쓸만하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사람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요. 제 얼굴이, 제 목소리가, 제 체구가 누군가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는 도구로 판단되었다는 것을. 너는 김서방이 아니다. 내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도, 내 가족도, 네 과거도 없다. 오직 한 가지만 기억하라. 살고 싶거든 시키는 대로 하라. 다음 날부터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의 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저는 비단방석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 디딜 때마다 내관이 소리쳤습니다. 틀렸다. 다시. 얼마나 걸었을까요? 발바닥이 부르트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왕은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 왕이 서두르면 나라가 흔들린다. 전하께서는 말씀을 아끼신다. 또 다른 내관이 제 앞에 섰습니다. 한마디 할 때도 3번 생각하고 입을 여신다. 그리고 절대 손을 허공에 흔들지 않으신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좋다. 이제 한마디 해보라. 짐이 알았노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이 알았노라. 틀렸다. 내관이 소리쳤습니다. 전하의 목소리는 낮으나 무겁다. 다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어둑한 전각에 저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한 신하가 들어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대비마마께서 청대를 요청하셨사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의 걸음으로, 왕의 침묵으로. 짐이 알았노라. 신하가 물러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내관이 나타났습니다. 합격이다.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죽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를. 광해군 전하 깨는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패모론으로 대비를 유폐시킨 일, 영창대군을 죽인 일, 서인들의 피로 물든 개추곡사. 그 모든 원한이 칼날이 되어 언제든 전하를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전하를 대신해 죽을 사람이. 오늘 밤 네가 전하다. 내관이 제게 골룡포를 입혔습니다. 창덕궁에서 창경궁까지 가마를 타고 이동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간단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렸습니다. 가마 안은 어두웠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시들이, 궁녀들이, 호위 무사들이 모두 제가 왕이라 믿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마가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냐? 호위 무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칼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자객이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가마 밖에서 칼날이 번뜩였고 비명이 터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왕처럼.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제 손은 떨렸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자객은 잡혔습니다. 가마는 다시 움직였고 저는 무사히 창경궁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내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그날 밤 저는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광해군 전하는 다른 곳에 계셨고 칼날은 애초에 저를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잡힌 자객의 정체를 알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적은 궁 밖이 아니라 궁 안에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잡힌 자객은 국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궁궐 뒤편 작은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형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 후 내관이 들어왔습니다. 자객의 정체가 밝혀졌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능양군의 측근이었다. 능양군. 훗날 인조가 되는 그 사람. 광해군의 조카이자 왕위를 노리는 자. 내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네가 왜 필요한지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하의 적은 한둘이 아니다. 패모론으로 데비마마를 유폐시킨 일, 영창대군을 죽인 일. 그 모든 원한이 칼날이 되어 언제든 날아온다. 밤마다 자객이 궁을 노렸습니다. 낮에는 간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광해군 전하는 점점 궁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대신 나간다. 네가 대신 앉는다. 네가 대신 죽는다. 그 말이 끝나자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목숨은 이미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부터 훈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전하는 이렇게 숨 쉬신다. 내관이 제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깊게, 그러나 소리 없이. 왕의 숨소리는 곧 나라의 숨소리다. 흐트러지면 안 된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틀렸다. 전하는 절대 서두르지 않으신다. 숨을 쉬는 법을 배우는 순간 저는 이미 저 자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전하는 수저를 이렇게 드신다. 상이 차려졌습니다. 수라상. 하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왕은 급하게 먹지 않는다. 한 번에 3번 씹고 천천히 삼킨다. 그리고 절대 그릇에 손을 대지 않는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틀렸다. 다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배고픔을 잊었습니다. 아니, 배고픔을 느끼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어느 날 내관이 제 앞에서 촛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네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어떻게 하겠느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 표정도 짓지 않겠습니다. 좋다. 이제 내 가족 전체가 역모로 몰려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어떻게 하겠느냐? 침묵.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했다. 왕에게 가족은 없다. 오직 나라만 있을 뿐이다. 밤, 저는 김서방의 마지막 조각을 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처음으로 궁궐 깊숙한 곳으로 불려갔습니다. 내전. 오직 왕만이 머무는 곳. 문이 열렸습니다.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광해군 전하. 고개를 들어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전하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전하의 눈빛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나다. 전하가 말했습니다. 아니, 네가 내가 되어야 한다. 전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오래 못 버틸 것이다. 그 말은 예언이었고 동시에 제 사형 선고였습니다. 능양군이 서인들이 대비마마까지 모두 내 목숨을 노린다. 전하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 내가 나 대신 서고 나 대신 걷고 나 대신 죽어야 한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전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겁하지만 나는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 왕은 점점 사라졌고 저는 점점 왕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자주 골룡포를 입었습니다. 아침 조회에 나가고 신하들의 상소를 받고 대신들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왕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광해군 전하는 내전 깊숙한 곳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왕의 자리는 비어갔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천민 김서방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김서방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역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조회에 나가라. 내관이 골룡포를 입혔습니다. 신하들이 상소를 올릴 것이다.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저 고개만 끄덕여라. 저는 천천히 근정전으로 걸어갔습니다. 왕의 걸음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신하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전하!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는 옥좌에 앉았습니다. 전하, 대비마마의 유패를 풀어주시옵소서. 한 신하가 소리쳤습니다. 서인이었습니다. 전하, 영창대군의 죽음에 대해 답하시옵소서. 또 다른 목소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왕의 침묵. 신하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한마디라도 틀리면 들킬 테니까. 그때 한 신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의정 의원이. 전하.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신이 한 가지 묻고자 하옵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달 전하께서 창덕궁 후원에서 매화를 보셨다 하셨는데 영의정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때 전하께서 읊으신 시구를 다시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시옵니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하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짐은 기억하지 못하노라. 그 말이 끝나자 영의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심. 그는 무언가를 눈치챘습니다. 그날 밤 내관이 저를 다그쳤습니다. 무슨 짓이냐? 내가 들킬 뻔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의정 이원익은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해군 전하를 폐위시키려는 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조회가 끝난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곁을 지키던 호위 무사가 바뀌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제가 묻자 새로운 무사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명에 따를 뿐 이유입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명령이 있었고 호위는 바뀌었습니다. 제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수라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음식을 맛보는 상궁이 먼저 수저를 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냥 상을 놓고 물러갔습니다. 잠깐. 제가 불렀지만 상궁은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수라상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 안에는 소문보다 빠른 것이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칼은 가까워집니다. 복도를 지나는 궁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시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인사를 하고 문안을 여쭙던 자들이 이제는 그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이미 죽은 사람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장대비였습니다. 궁궐 기와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밤을 채웠습니다. 저는 침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내관이 등불을 밝혀주었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 침소엔 등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소리.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비 내리는 회랑.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 그는 제 침전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침묵. 그리고 다시 발소리. 이번엔 멀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니, 지나간 척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랑을 걸었습니다. 어젯밤 그자가 섰던 자리. 바닥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천 조각. 검은 천. 그리고 그 천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 냄새. 화약과 기름. 누군가 불을 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를 죽이려는 자들은 단순한 암살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화재로 위장하려 한다는 것을. 그날 밤 내관이 찾아왔습니다. 전하, 내일 창덕궁 후원으로 거동하시옵소서. 후원으로? 예, 매화가 만개 싸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이 닫힌 후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매화는 봄에 핍니다. 지금은 가을이었습니다. 이것은 덫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후원으로 유인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이 명을 거부하면 그것은 곧 의심을 받는 것이니까. 가마를 타고 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단발이 드리워진 가마 안에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호위 무사들의 발소리, 궁녀들의 옥깃 소리, 모든 소리가 예민하게 들렸습니다. 가마가 멈췄습니다. 전하,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후원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쉭.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자객이다. 호위 무사들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사방에서 나타났습니다. 4명, 아니 5명. 칼을 든 자객들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막아섰지만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이 꼬여 넘어졌습니다. 한 자객이 저를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광해군 전하가 안전해질까? 아니면 다음 대역을 찾을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역이 아니라 방패였다는 것을. 방패는 부서져도 다시 만들면 그만 일하는 것을. 칼이 내려오는 순간 멈춰라!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로운 호위 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10명, 20명. 그들은 순식간에 자객들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한 무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무사하시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누가 이들을 보낸 것일까? 그날 밤 저는 내전으로 불려갔습니다. 광해군 전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내관이 서 있었습니다. 제게 훈련을 시켰던 그 차가운 내관. 전하가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내가 알고 있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자객들은 영의정의 명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들은 너를 죽여 나의 대역이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려 했다.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먼저 손을 썼다. 전하가 내관을 보았습니다. 이자는 내 사람이다. 진작부터 영의정을 감시하고 있었다. 내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의정 이원익은 능양군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전하를 폐위시키려 합니다. 능양군. 언젠가 인조가 될 그 사람. 하지만 그들에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의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관이 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역의 존재를 폭로하려 한 것입니다. 왕이 가짜를 세워놓고 숨어 있다면 그것은 폐위의 명분이 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즉, 네가 죽으면. 광해군 전하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죽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목숨은 이미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광해군 전하의 목숨도 전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의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적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능양군, 영의정, 서인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후원 암살 시도 이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광해군 전하는 저를 다시 내전으로 불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전하가 말했습니다. 능양군이 움직이고 있다. 내관이 보고했습니다. 서인 대신 40여 명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장소는 창의문 밖 사저. 반정. 그 단어는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능양군이 군사를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 내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역을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지금 대역은 한 명뿐입니다. 만약 이자가 죽으면. 전하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다. 전하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대역을 늘리는 것은 의심을 키우는 것이다. 전하가 저를 보았습니다. 김서방. 그것은 전하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원망하느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거짓말 마라. 전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라도 나를 원망한다. 전하는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고맙다. 네가 있어 내가 조금 더 버틸 수 있었다. 그것이 전하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궁궐이 이상했습니다. 내시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궁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묻자 한 상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어제 밤부터 침전을 나오지 않으셨사옵니다. 병환이시냐? 그것은 소인이 알 수 없사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대비 마마께서 전하를 청대하셨습니다. 인목대비, 광해군에 의해 유폐된 그 대비 마마. 지금 어두운데? 예, 지금 당장 오시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대비 마마가 갑자기 왕을 부른다는 것은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대비의 명을 거부하면 그것은 곧 불효이고 반역의 빌미가 되니까. 저는 골룡포를 입었습니다. 가마에 올랐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횃불을 들고 앞서갔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마가 흔들렸습니다. 비단발 너머로 궁궐의 어둠만 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가마 안에서 저는 손을 떨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죽으면 광해군 전하는 어떻게 될까? 또 다른 대역을 찾을까? 아니면 전하 스스로 나서실까? 가마가 서위문 근처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전하를 지켜라. 호위 무사의 외침. 그리고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 가마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자객이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비단발이 찢어졌습니다.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가마 밖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사방에서 칼소리, 비명, 발소리. 전하!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호위 무사들이 막아섰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10명, 20명. 아니, 더 많았습니다. 한 자객이 제 앞에 섰습니다. 달빛이 없는 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칼이 번뜩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지만 벽에 막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하, 오늘로 끝입니다. 자객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제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죽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쇳소리가 겹쳤고 비명이 터졌으며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피가 골룡포를 적셨습니다. 아니, 제가 입은 골룡포가 아니라 제 앞에 쓰러진 사람의 골룡포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었습니다. 전하! 호위 무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게 온 것이 아니라 바닥에 쓰러진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전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역이 아니라는 것을, 쓰러진 사람이 대역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 비단천을 가져와 시신을 덮었습니다. 얼굴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관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그 말이 제게 향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다, 나는. 전하, 내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대역은 죽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순간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그날 밤 내관이 저를 은밀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으시옵소서, 전하. 나는 전하가 아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대역이다. 광해군 전하는 다른 곳에 계신다. 내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무슨? 전하께서는 진작부터 이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대역을 둘 만드신 것이옵니다. 하나는 진짜 전하로 알려진 대역, 또 하나는 대역인 줄 알고 있는 진짜 전하.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전하. 내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날을 대비하셨습니다. 천민 김서방을 데려와 대역으로 훈련시키는 척하며 실제로는 전하 자신이 대역 행세를 하신 것이옵니다. 그럼 죽은 자는 진짜 대역이었습니다. 전하께서 내전에 계시다고 알려진 그 사람이 천민 김서방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대역이 아니라 광해군 그 자신이었다는 것을. 제가 왕이라고 믿게 만들어
실제로 왕의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스스로를 숨기기 위해 자신을 대역이라 속이고 진짜 대역을 왕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대역이 오늘 밤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뿐. 대역인 줄 알았던 왕, 왕인 줄 몰랐던 왕.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능양군과 서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광해군이 아니다. 나는 천민 김서방이다. 내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이제 그 이름은 버리셔야 합니다. 들어라. 나는 궁에 끌려온 날을 기억한다. 한양 저잣거리에서 쌀을 옮기다가 검은 옷 입은 자들에게 잡혀왔다. 그것은 내관이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전하께서 기억하고 싶으신 것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틈이 있었습니다. 한양 저잣거리.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와 살았는지 구체적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 형제의 이름, 집의 위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전하, 내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신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께서 궁에 오신 것은 5년 전이 아니옵니다. 무슨? 전하께서는 진작부터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하께서는 광해군이시옵니다. 하지만 내관이 침을 삼켰습니다. 진짜 광해군은 따로 계셨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진짜 그날.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날. 저는 궁궐 깊숙한 곳으로 불려갔습니다. 세자 시절의 광해군 전하 앞으로. 고개를 들어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하의 얼굴을 봤습니다. 제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저는 전하의 얼굴과 닮게 태어났습니다. 전하가 말했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적장자가 아닌 내가 왕이 된다면 피바람이 불 것이다. 광해군 전하는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는 임해군. 하지만 임해군은 난폭하고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싶다. 전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다. 내가 사라지면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 전하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 저는 천민이옵니다.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네 얼굴은 나와 같다. 전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네가 나를 대신해라. 네가 광해군이 되어라. 전하,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명이다. 그날 저는 이름을 잃었습니다. 천민 김서방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탄생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광해군이 되었습니다. 그럼 진짜 전하는? 제가 물었습니다. 내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떠나셨습니다. 어디로? 아무도 모릅니다. 승려가 되셨을 수도, 먼 곳으로 가셨을 수도. 침묵. 아니면 내관이 망설였습니다.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왕 역할을 하는 자였던 것이냐? 아니옵니다. 내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왕이십니다. 세자 책봉을 받으셨고 즉위하셨으며 15년을 다스리셨습니다. 하지만 전하. 내관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왕이란 핏줄이 아니옵니다. 왕이란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왕이옵니다. 왕이 되라는 말은 살아서 사라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천민 김서방은 죽었고 광해군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왕의 걸음을 배웠고 왕의 말투를 익혔으며
왕의 침묵을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왕으로 생각하고, 왕으로 결정하고, 왕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물었습니다. 인목대비를 유폐시킨 것도, 영창대군을 죽인 것도 모두 내가 한 일이냐? 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께서 결정하신 일이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전하께서는 왕이셨기 때문이옵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인목대비는 영창대군을 왕으로 앉히려 했습니다. 전하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전하께서 먼저 손을 쓰신 것이옵니다.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이 손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대역으로 살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개추곡사, 서인 수십 명을 죽인 일, 영창대군을 죽인 일, 인목대비를 유폐시킨 일, 모두 제가 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폭군이었구나. 아니옵니다. 내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살아남으려 하셨을 뿐이옵니다. 그럼 죽은 그 대역은 전하께서 마지막으로 들이신 진짜 대역이었습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대역을 하나 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역을 진짜 광해군처럼 보이게 하셨습니다. 왜? 능양군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옵니다. 내관이 창밖을 봤습니다. 전하께서는 아셨습니다. 언젠가 반정이 일어날 것을. 그래서 대역을 희생시켜 진짜 광해군은 죽었다고 속이려 하신 것이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능양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국문이 닫혔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전하, 능양군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인조반정. 역사의 그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광해군이 떠난 것은 이 순간을 예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왕좌는 언제나 피로 물들고 권력은 언제나 배신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된 자는 왕으로 죽어야 하니까. 1623년 3월 13일. 그날 밤 궁궐 밖에서 북소리가 들렸습니다. 둥둥둥. 멀리서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 능양군의 군사가 궁궐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전하. 내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도망쳤습니다. 모두? 예, 이원익, 김유, 이귀. 모두 능양군 편에 섰습니다. 저는 옥좌에 앉았습니다. 근정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수십 명의 신하가 엎드려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좌는 그렇게 빈 것이었습니다. 국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부서졌습니다. 쿵! 병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칼을 든 갑옷을 입은 병사들. 그들은 근정전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마지막까지. 문이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능양군. 훗날 인조가 될 그 사람. 그는 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숙부. 그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왕이라 부르지 않고 전하라 부르지 않고 그저 숙부라고. 숙부께서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능양군이 말했습니다. 인목대비 마마를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을 죽이고 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능양군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숙부께서는 진짜 광해군이 아니십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천민 출신으로 왕을 사칭한 자. 그것이 숙부의 진짜 정체입니다.
능양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하지만 능양군이 물러섰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지 않겠습니다. 왜? 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능양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만약 세상이 숙부가 가짜였다는 것을 안다면 조선의 왕통은 부정됩니다. 숙부가 내린 명령, 맺은 조약, 모든 것이 무효가 됩니다. 그것은 혼란이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숙부를 진짜 광해군으로 폐위시키겠습니다. 폭군으로 기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왕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겠습니다. 저를 지우는 대신 저를 폭군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능양군의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궁을 떠났습니다. 골룡포가 아닌 죄인의 옷을 입고, 가마가 아닌 수레를 타고, 사람들이 길 양옆에 서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자도 있었고 침을 뱉는 자도 있었으며 폭군이라 외치는 자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한강을 건넜습니다. 배 위에서 한양을 바라봤습니다. 궁궐이 멀어졌습니다. 15년을 살았던 곳, 왕으로 숨 쉬었던 곳, 그곳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내관이 저 멀리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 신하. 강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초가집. 왕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내십시오. 병사가 말했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기록이 지우면 사람도 지워집니다. 강화도에서 보낸 첫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실록엔 제 이름이 없다는 것을, 아니,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을. 천민 김서방은 진작에 죽었고, 광해군은 폐위되어 폭군으로 기록되었으며, 진짜 광해군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저는 살아 숨쉬지만 죽은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기록에도 역사에도 사람들의 기억에도 없는 존재. 그게 가장 잔인했습니다. 날이 지났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한 관리가 왔습니다. 실록 편찬을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폐주 광해군, 패모론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이옵니까? 폐주. 더 이상 왕도 아니고 전하도 아닌. 그저 폐위된 자. 생존이었다. 제가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다. 관리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온 것이었습니다. 폐주는 폭군이었다. 대비를 유폐하고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서인을 학살했다. 그렇게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관리가 떠난 후 저는 방 한구석에 있던 책을 꺼냈습니다. 빈 서책.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였는가? 첫 문장을 썼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천민 김서방. 광해군을 대신한 자. 15년을 왕으로 산 자. 폐위된 폭군. 기록에서 지워진 존재. 저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빈 서책은 빈 채로 남았습니다. 그렇게 19년이 지났습니다. 1641년 강화도.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는 휘어졌고 몸은 약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승려복을 입은 노인. 그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 그 얼굴, 진짜 광해군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소. 오래간만이요.
그 목소리는 늙었지만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승려복을 입은 노인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고 머리는 삭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제가 20년 전 내전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전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나는 전하가 아니요. 그저 청어라 불리는 늙은 승려일 뿐. 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지금 오셨습니까? 20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청어가 창밖을 봤습니다. 금강산에 있었소. 한 암자에서. 왜 홀로 떠나셨습니까? 왜 저를 남겨두셨습니까? 떠나지 않았다면. 청어가 저를 봤습니다. 둘 다 죽었을 것이요. 이제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소. 청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궁금해하던 것,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였는지.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들으시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요. 청어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둘이 만난 그날부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청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조께서는 의주로 피난을 가셨소. 그리고 세자였던 광해군도 함께 갔소.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난길에서 사고가 일어났소. 사고? 광해군 세자가 죽었소.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일본군의 기습이었소. 아니, 정확히는 조선 내 반역자들의 소행이었을 수도 있소. 여하튼 세자는 그날 밤 죽었소. 선조께서는 패닉에 빠지셨소. 청어가 계속 말했습니다. 세자가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조선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소. 그래서 대역을 세우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소. 청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조께서는 세자와 닮은 자를 찾으셨소. 그리고 찾았소. 2명을. 2명. 당신과 나.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우리 둘 다 천민이었소. 우연히 광해군 세자와 닮았을 뿐인. 선조께서는 2명을 동시에 훈련시키셨소. 청어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백업이었소. 만약 한 명이 실패하거나 죽으면 다른 한 명이 대신하는 것.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첫 번째로 선택되었소. 그래서 내가 세자 책봉을 받고 왕이 되었소. 그럼 저는, 당신은 두 번째 대역이었소. 나의 백업. 나를 대신할 준비가 된 자. 청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 완벽했소. 너무 왕다웠소. 그래서 내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이요. 그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진짜 광해군은 이미 죽었소. 1592년에 청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광해군이라 불린 자들은 모두 대역이었소. 나도 당신도. 하지만 사람들은 얼굴이 아니라 권위를 믿소. 청어가 창밖을 봤습니다. 백성 앞에 선 왕은 흔들리지 않았소. 그 얼굴은 누구든 상관없었소. 골룡포를 입고 옥좌에 앉고 왕으로 행동하면 그가 곧 왕이었소. 그렇다면 제가 물었습니다. 누가 진짜 왕입니까? 핏줄로 태어난 세자입니까? 아니면 왕으로 살았던 우리입니까? 청어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나도 20년간 그것을 생각했소. 그리고 깨달았소. 무엇을? 왕이란 역할일 뿐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저는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광해군은 3명이었던 것입니까? 진짜 세자, 당신, 그리고 저. 그렇소. 청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자는 왕이 되기 전에 죽었고 나는 15년을 왕으로 살았으며 당신은 대역인 줄 알면서도 왕처럼 행동했소.
그럼 누가 진짜 광해군입니까? 모두가 진짜고 아무도 진짜가 아니요. 청어가 말했습니다. 역사는 세자를 광해군으로 기록했고 나를 폐위된 광해군으로 기록했소. 하지만 실제로 왕 노릇을 가장 잘한 것은 당신이었소. 진짜 왕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1592년 피난길에서 죽은 세자. 그가 진짜 광해군이었다면 우리는 모두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짜들이 진짜보다 더 오래 왕으로 살았습니다. 핏줄이 아니라 역할이, 태어남이 아니라 행동이 진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백성들은 얼굴이 아니라 권위를 믿었습니다. 골룡포를 입은 자가 왕이고 옥좌에 앉은 자가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청어가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섞인 기침. 나는 곧 죽을 것이요. 폐병이요. 의원이 말하기를 석 달을 못 넘길 것이라 했소. 청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서 왔소.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선택권?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청어가 말했습니다. 광해군은 진작에 죽었고 우리는 모두 대역이었다고. 실록을 바로잡을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조선 왕조의 정통성이 흔들리어. 인조의 왕위도 그 후손들의 왕위도 모두 의심받게 되어. 청어가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면 침묵할 수도 있어. 이대로 역사를 역사로 남기는 것이요.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침묵하겠습니다. 왜? 백성들에게는 진실보다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우리가 가짜였다 한들 그 15년은 진짜였습니다. 내린 명령도 맺은 조약도 백성을 다스린 것도 모두 진짜였습니다. 청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작별이요.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청어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아마도 저승에서. 청어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묻혀야 한다는 것을. 역사는 사실이 아니라 기록되는 것이라는 것을. 1641년 강화도. 폐위된 광해군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진짜 광해군이었는지, 대역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였는지. 사람들은 그저 한 시대가 끝났다고만 생각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왕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왕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다만 다른 이름으로, 다른 얼굴로. 청어가 떠난 지 석 달 후 한 승려가 찾아왔습니다. 청어 스님께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서? 금강산 정향사에서. 평온히 가셨습니다. 승려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 스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낡은 옥패. 광해군의 것. 아니, 우리 둘이 함께 나눠 가졌던 것. 다른 하나는 종이 한 장.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왕은 죽었다. 하지만 사람은 살았다. 그것이 청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청어는 그저 한 무명승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누구였는지 몰랐습니다. 광해군이었다는 것도, 아니, 광해군의 대역이었다는 것도. 그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기록도 무덤도 이름도 없이. 저도 늙었습니다. 67세. 몸은 약해졌고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가슴에 통증이 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창가에 앉았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19년을 바라본 그 바다. 파도는 여전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천민으로 태어나 대역이 되고 왕이 되었다가 폐위되어 유배지에서 죽는다. 이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곁에 있는 관리에게 물었습니다. 폐주 광해군 이호입니다. 아니, 제 진짜 이름 말입니다. 관리가 당황했습니다. 진짜 이름?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천민 김서방도 가짜였고 광해군도 역할이었으며 진짜 제 이름은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1641년 7월 1일. 그날 밤 저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숨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관리가 옆에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우시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통은 없었습니다. 그저 끝이 가까워졌을 뿐.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보름달. 밝았습니다.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양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폐주 광해군이 강화도에서 서거하였다. 종묘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사는 없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으니까. 묘는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능이 아닌 그저 묘. 비석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무덤. 사관이 실록에 기록했습니다. 광해 67세로 졸. 폭정으로 인해 폐위되었으나 대동법 시행과 중리배교는 평가할 만하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67년 인생이 15년 통치가 한 문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강화도에서 광해군이 죽었다고 발표된 그날, 금강산에서 한 승려가 입적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양 동대문 밖 한 초가집에서도 한 노인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 곳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세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폐주가 어디서 죽은 것이냐? 강화도라 하지 않았느냐? 하지만 금강산에서도 동대문 밖에서도 시신이 나왔다던데. 혼란이었습니다. 조정은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강화도에서 죽은 자가 진짜 광해군이다.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본 자도 장례에 참석한 자도 없었습니다. 누가 진짜 광해군이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는 살아있었지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숨을 쉽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의 모습으로. 아마도 승려일 수도, 평범한 백성일 수도,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없습니다. 얼굴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존재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지워진 자의 침묵으로 완성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워진 자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2024년 한 역사학자가 고문서를 발견합니다. 강화도 어느 폐가의 벽 속에서 나는 광해군이 아니었다. 첫 문장. 학자는 숨을 죽이며 읽어갑니다. 나는 대역이었다. 아니, 대역조차 아니었다. 나는.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는 찢어져 있습니다. 진실은 끝까지 숨겨진 채. 새벽. 안개가 궁궐을 덮고 있습니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텅 빈 궁궐. 한 사람이 걷고 있습니다. 골룡포를 입고 왕의 걸음으로 천천히.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진짜 광해군인가? 첫 번째 대역인가? 두 번째 대역인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가? 사람들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였느냐고. 나는 답합니다. 아무도 아니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모두였다고.
왕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역할이었고 믿음이었으며 권위였습니다. 얼굴은 바뀌어도 이름은 잊혀져도 왕좌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당신 옆을 지나가는 사람으로, 역사책의 한 줄로, 또는 잊혀진 기억 속에. 나는 살아 있었지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광해 군제위 1608년에서 1623년은 1641년 강화도에서 사망했다고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의 묘는 아직도 정확히 어디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 광해군이 누구였는지는 오늘날까지도 논란이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